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뭐 공부하기 전부터 무슨 공포의 법이다, 공포의 법이다 해서 자꾸 사람들 겁을 주는데 공법 사실은 실무에서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예.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예. 저기 28페이지 펴보시면요. 예. 용도지구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용도지구도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 시간하고 이제 둘째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는 뭔지,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까지를 앞 시간까지 배웠었죠. 예.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용도 지구라는 것은 뭔지 하고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용도 지구 내에서는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앞에 제가 요약집에 이제 용도 지역 앞에 적어놓긴 했는데요. 예. 자, 용도 지역은 토지의 밑그림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예. 용도 지구는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해요. 그럼 2차적으로 이렇게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1차적인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충을 한다는 형태는 기존의 용도 지역의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완화하기도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한 것을 용도 지구로 한다. 기억 잡으세요. 네. 토지에다가 이제 1차적으로 밑그림을 그렸으면 여기다가 조금 더 2차적인 밑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이 용도 지구라는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용도 지구라는 것은 이것을 지정할 때 이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게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구의 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역을만 대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걸 국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요. 용도 지구는요.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럼 용도 지역 내에서는 주로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냐,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이런 행위 제한 토지에 대해서 주로 규제하게 되는데 용도 지구는 주로 건축물을 규제해요.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규제했습니까? 용도 지역에서 규제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요. 그럼 용도 지역은 우리 법하고 시행령의 용도 지역은 21개 용도 지역인데요. 이 21개 용도 지역 상호간에는 절대로 중복 지정 안 돼요. 근데 만일에 여기에 이 용도 지역 내를 규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용도 지구 중복 지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지역은 상호간에 절대로 중복 지정 안 돼요. 여기를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여기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자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절대 하나의 토지에다가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해야 되는 것이 절대 중복 지정 안 된다고요. 다만 용도 지역 위에는 용도 지구나 그다음에 용도 지구 상호간에도 얼마든지 중복 지정은 가능해요. 용도 지구는요. 자, 28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시면 용도 지구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리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결정하는 이 지역을 바로 용도 지구라고 해요.
용도지구는 얼마든지 상호간의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의 종류는요. 28페이지 보시면 자, 크게 10개의 용도지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 고도, 방하, 방제, 보호, 칠하,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밖에 대통령 영역으로 정한 지구에서 총 10개 지구가 있는데 이 10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는 세분이 되고 5개 지구는 세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5개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15개 용도지구로 다시 세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하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구는 총 20개 용도지구가 있어요. 용도지역은 21개고요. 용도지구는 총 20개 용도지구로 나뉩니다. 자, 28페이지 이제 책 바로 보시면서요.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한데 자, 경관지구 보니까 거기서 몇 개로 세분이 됩니까? 3개로 세분이 됩니까?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3개로 세분이 되죠? 예. 자,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을 이용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만 규제해요. 예. 최고 한도만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여기는 세분이 안 돼요. 고도지구는요. 고도지구는 주로 어디 많이 지정하는지 아세요? 예. 여기 어떤 물체가 이착륙할 때 건축물이 너무 할주로 인근에 너무 높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착륙할 때 충돌할 위험이 있겠죠. 주로 공항 인근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주로 최고 높이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라는 걸 많이 지정해요. 도심지에도 많이 지정합니다. 네. 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죠. 이 방화지구 세분 안 되죠. 네. 자, 방제지구는 풍수해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는데 방제지구가 몇 개로 세분이 됩니까? 2개로 세분이 되나요? 자, 순서를 기억하실 때 자연, 시가지, 방제로 기억하세요. 자, 보호지구는 문화재나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이라 하면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얘기해요.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이 보호지구가 3개로 세분이 되나요? 자,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세분이 되죠? 자, 칠학지구는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구역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근데 칠학지구가 2개로 세분이 되나요? 네. 자연 칠학, 집단 칠학지구 2개로 세분이 되죠? 네.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나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하는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많이 세분이 되죠? 5개로 세분이 되나요? 네. 주거나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만일에 이 기능들이 2 이상일 때는 복합이에요. 만일에 주거나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라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예요. 5개로 세분이 됩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거기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에다가 밑줄긋으세요. 필요가 있는 지구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지정합니다. 이것도 세분이 안 돼요. 네. 자, 복합 용도 지구는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에다 밑줄긋으세요. 필요가 있는 지구는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하고 이것도 세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서 이것도 세분이 안 되고 그래서 총 10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는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열, 5개로 세분이 되죠? 예. 그리고 세분되지 않는 5개 지구에서 우리 법하고 시행령에 의한 용도 지구는 총 20개 용도 지구 있어요. 아예 밑에 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법과 시행령에 의한 용도 지구가 이렇게 총 3분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전형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유형은 작년 시험에는 용도지구 중에서 세분되는 용도지구 있죠? 세분되는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여기서 전형적으로 잘 출제되는 문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다시 28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경관지구는 3개로 세분이나요? 예. 자, 자연은 산지, 구릉지든 거기 자연경관 보호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자, 시가지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이라는 말 나와 있나요? 예,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요. 자, 특화 경관지구가 좀 중요한데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거기 건축물 밑줄 꺼주세요.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합니다. 예. 자, 고도지구는 아까 봤었고 세분되는 5개만 볼게요. 자, 방제지구는 자연 시가지 방제지구는 아닌데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급경사지 같은 이런 자연 지역이죠. 자연 방제고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시가지겠죠. 시가지 방제지구로 정해요. 자, 보호지구가 3개로 세분이 되는데 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거기 시설 및 지역 밑줄 그어두세요. 자,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화 경관지구 지정한다는 거죠. 아까 건축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 했죠? 특화 경관지구고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환경. 이게 우리 출제원들이 시험 내는 전통적인 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하나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시설이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아까 특정 경로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고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제가 이거 6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지금 4개는 체크해 드렸죠. 용도지구 정의를 물어보면 6개 중에서 본시험에서는 하나가 답이 나올 겁니다.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틀리게 낼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칠학지구는 2개로 나뉘죠. 자, 자연칠학지구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 밑줄 그어두시고요. 칠학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밑줄 그어두세요. 자, 자연칠학지구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칠학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집단칠학지구 지정하나요? 하나는 이 지역이고 하나는 이 지역이에요. 2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 빨갛게 해드린 6개 정도만이라도 기억 못할까요? 20개 중에서 빨갛게 푸셔드린 6개 정도만이라도 본시험 때까지. 자, 개발진흥지구로 제일 많이 세분했는데요. 자, 주거기능 중심이면 주거개발,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 중심이면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면 관광휴양개발. 그 다음에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이 2 이상이면 복합기구,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면 특정이죠. 예. 안에 말이 다 있잖아요. 그 개발진흥지구 안에 예. 다 그 말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6개만이라도 제발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나 이것도 하기 싫다. 20개 다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6개. 6개만이라도 좀 잘 비교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한 20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용도 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받게 돼요. 그러면 용도 지구 내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아까 규제한다고 했죠? 용도 지구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 지역에 규제를 했으니까 용도 지구에서는 주로 행위 제한의 형태가 주로 건축물을 규제하는 형태예요. 다만 저기 29페이지 오시면 양갈로 이번에 조례에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하나고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둘하고요. 특정용도 지환지구 셋. 세분에서 시도 조례로 세분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지구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는 세분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우리 보면 여기 보호지구 중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있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보시면 28페이지에 항만이나 공항, 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있죠? 이런 시설을 중요시설물이 하거든요. 항만, 공항은 아실 거고 아까 항만은 보셨죠? 수출입 배들 들락날락 하는데 공항은 대구 국제공항 같은데 얘기하고요. 공용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대구에 지방법원 있습니까? 수성 그 범어 내거리에서 MBC 가는 방향에 보면 대구 지방법원은 거기 없나요? 거기 있죠? 그런 시설을 공용시설이라고 해요. 지방법원 같은데요. 자, 교정이나 군사시설은 교정시설은 뭔지 아시죠? 교정시설 저기 하원에 있는 거 있죠? 교도소 같은 거, 구치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교정시설 이런 게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게 보면 대구에는 구치소, 교도소 다 있죠. 근데 옆에 저기 경산이나 이런 데는 구치소나 교도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산 같은 데는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이 세 가지 용도 지구에 대해서만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있는 지역이 없고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세 개 지구에 대해서만 이거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나중에 이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때 이 시도나 대도시 지정은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정 대상에서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일반 주거, 밑주거 두시고 일반 공업, 밑주거 두시고 계획관리지역, 밑주거 두세요. 이 세 개 지역에서만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엔 다 안 돼요. 자, 준주거나 준공업 지역은 왜 빠졌을까요?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준주거나 준공업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미 복합적인 용도 지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복합적인 용도 지구 지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나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5번에 방제지구라는 것은 방제지구는 이렇게 풍수해나 산사태, 지방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거든요.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풍수해나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대구가 보니까 유일하게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별로 발생 안 한대요. 예로부터. 이런 자연재해는 많이 없는데 한 번씩 좀 큰 사고가 터져요. 지하철 같은 이런 좀 큰 사고가 있었고, 근데 자연재해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륙지방이 있다 보니까 풍수해나 산사태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래서는 방제지구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때 이 방제지구 지정할 때는요, 그 시도나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저감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30페이지 보니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말 나있죠? 자,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용도지구 내에서도 행위제한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해요.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자, 여기도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원칙을 잘 물어볼까요? 예외를 잘 물어볼까요? 예외를 항상 잘 물어봐요.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원칙을 한번 볼게요.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은 국토계획법을 얘기해요. 또는 발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조례, 거기 가로 안에 도시군 계획 조례 밑줄긋으세요. 자, 용도지구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이 행위 제한을 볼 때 원칙은 어디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은 원칙적으로 이 용도지구에서의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를 보려면 법을 보면 안 돼요. 원칙은 조례를 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조례를 봐야 된다고요. 네. 다만 우리 시험에서 예외를 잘 모른다고 했죠. 자, 예외란 말은 그런 조례를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건축 제한의 규제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이것도 6개네요. 6개 용도지구 외에는 나머지는 다 건축 제한의 규제를 조례를 딴다는 거죠. 네. 자, 30페이지 예외적으로 1번에 고도지구예요. 네. 고도지구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밑줄긋으세요. 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나왔네요. 자,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한도의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규제하는데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고도지구 내에서 소장님 내 땅에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럼 고도지구 내에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 때 몇 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돼요 하면 저는 나중에 그 의뢰인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의뢰인 가버린다고요. 네. 아, 선생님 원래는 그 용도지구다 보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가를 하게 되는데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찾아봐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되겠죠?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뢰인이. 의뢰인이 그러면 도시군 계획조례는 뭐고 관리 계획은 뭐지?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조례 아니에요.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요? 그럼 나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려면 실무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보를 봐야 돼요. 대구광역시 공보를 봐야 된다고요?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닌데 실무에서는 나중에 공부를 봐야 된다고요? 예. 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요. 출제자들이. 본 시험에 찾아내겠어요? 조례 아니라고 했잖아. 고도지구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요? 조례로 잘 바꾼다고요. 이걸요. 자, 두 번째로 자연 취락지구 있나요?
예, 자연취락지구 밑줄 그어두시고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078조 제1항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0에다가 제가 좀 이따 적어드릴 텐데 일단 4층 이하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제한취락지구 거기 가로 안에 그 0 옆에다가 잘 이해 안 되시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적어두세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 2부터 22까지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본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규정해 놨고요. 별표 23번이 바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해 놨어요. 그 별표 23이라고 나와 있나요? 안 적어놨습니까 제가? 제가 안 적어놓지 않았네요 요약집에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확인하려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적으로 그럼 어느 지역을 많이 물어볼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 규정에서 어느 지역을 잘 물어볼까요? 자연취락지구 잘 물어보는 이유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디에 규정해 놨습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이유가 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험 출제 범위잖아요, 이거. 국토계획법은요. 네. 그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니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층수를 몇 층 이하로만 한다고 했습니까? 4층 이하의 단독이나 1종, 2종 건설, 발전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들밖에 안 돼요. 네. 다만 그 건축물이 다 층수는 4층 이하로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이나 1종, 2종 건설, 운동시설이나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이나 발전시설 같은 것들은 건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층수를 4층 이하로밖에 안 돼요. 4층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요. 자, 3번에 집단취락지구 있죠? 자, 집단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거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밑줄 그어두세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다만 이 법이 있다는 것만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세 번째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여기서 행위제한을 볼 때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행위제한을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할게요. 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위제한을 볼 때 이 법을 봐야 될까요? 그렇지.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밖에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다 보니까 행위제한을 볼 때는 개특법을 봐야 돼요. 국계법 보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쉽다고. 이거 용도지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가, 왜 지정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면 왜 행위제한을 이 방법에 했다는가를 이해가 된다고요.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할 때 녹지나 관리지역은 아까 건축물의 층수를 몇 층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까? 4층 이하로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주로 지정하다 보니까 자연취락지구 안에 큰 층수를 4층 이하로밖에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게 용도지역하고 연결이 이제 된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거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됐다고요. 자, 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죠. 자,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 밑줄 그어두시고요.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밑줄 그어두시고요.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으며 만일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초래 밑줄 그어두세요. 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참 말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자, 개발진흥지구에서는요, 당해 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만일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당해 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만일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만일에 이 둘마저도 수립이 안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 초래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바로 초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이거 두 개마저도 수립되기 전이라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다섯 번째로 복합 용도 지구가 있고요. 원래 우리 기본세는 잘 빠져 있는데 방화지구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그 복합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일반 주거하고 일반 공업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 세 개 지역에 수립이 되고 나면 이 세 개 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복합 용도지구는. 그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건축물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좀 완화를 시켜줘요. 예, 복합 용도지구는 아까 왜 지정했으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아까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초래해서 이걸 더 완화시켜준다고요. 자, 31페이지 보시니까,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보다 행위시한을 더 완화시켜주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일부를 허용해줘요. 예. 다만 아래의 건축물은 제외되는데 안마시술소나 공장, 장례식장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보다 더 행위시한을 완화시켜주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해 주시긴 하지만 아파트나 단란주점, 안마시술 같은 시설은 안 된대요.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일부 건축물만 허용해 주지만 다만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 같은 이런 시설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더라도 일반 주거나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노는 시설 같은 데는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 6번의 방화지구에서는 거기 건축법 밑줄 그어두세요. 자, 건축법에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한번 나올 텐데요. 예. 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란 말은 불의 강한 구조라는 거예요. 예. 이걸 건축법에서 규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방화지구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거든요. 예. 우리 그 겨울철이나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겨울철에 도심에 보면 화재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재래시장 같은 데 있죠. 우리 서문시장에 몇 년 전에 큰 불 났나요?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항상 겨울철에 큰 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재래시장 인근 지역을 다 지금 방화지구로 지정해놨어요. 예. 워낙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건축법에서 이걸 규정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용도지구의 종류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시하는 문제였고요. 예. 자, 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5번 문제인가요? 이거 약간 제가 수정했던 문제라서 기존에 25대 출제했던 문제가 용도지구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2년 전에 용도지구 개념이 바뀌어서 25회 때 문제 그대로 풀면 오류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6개 화살표 등구에서 답은 안 나와요. 근데 본 시험 때는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억지로 문제를 바꾸다 보니까 수정하는 문제를요. 틀린 거 찾고 있죠? 자, 1번에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이럴 땐 단어를 딱 중요한 단어에다 밑줄 그어 두셔야 돼요. 예.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맞습니까? 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예.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요. 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죠. 예. 그러면 1번, 2번 틀린 게 있습니까? 없죠? 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이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시설 및 지역이죠. 이 단어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예. 자, 3번의 고도지구는 쾌적한, 약간은 좀 지저분하고 가깝습니다. 이거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로 지정하죠. 한 단어 틀렸네요. 한 단어. 최고 한도 규제입니다. 높이의 최고 한도만 규제해요. 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 안에 취락 정비역에서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맞습니까? 예. 네.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역에서 필요한 지구는 집단 취락지구죠. 예. 네. 자, 복합 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죠. 이 용도지구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에다가 나중에 읽으실 때는 밑줄을 딱 그어 두셔야 돼요. 본시험 가실 때는요. 예. 이 단어를 바꾼다고요. 이 단어를 바꾸니까요. 작년에는 이제 용도지구 세분했던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다시 나올 일이 없어요. 똑같은 문제 유형을 안 낸다고요. 예. 그럼 올해는 문제를 물어보면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물어보면 이걸 물어볼까요? 어렵게 물어보면 이걸 물어볼까요? 예.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 이거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 6개 지구에서만 예외적으로 국토교육부나 기타 법률에서 행위 제한을 규제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 나머지는 다 조례예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용도지구에서 그렇게 틀 일이 없고, 그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올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안 낼 거거든요. 출제원들도. 그래서 올해는 정 안 되시면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좀 파악하세요. 네, 이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3페이지 용도구역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